예, 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. 오늘은 쌍끌이 형님 나오시는 날이죠.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, 소장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중심 이슈부터 열어보겠습니다. 자, 오늘의 키워드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. 답답한 흐름 속 대안 찾기. 예, 대안 찾아보겠습니다. 늘 이제 수급에서 대안을 찾아주시는데 오늘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. 간밤 마감된 미증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? 내만연애 때문에 빠진 것 같아요. 사실 그렇죠? 그게 아니라면 이게 설명이 안 되고요. 그러니까요. 예. 지금 내만연애라는 게 이제 그 개별 종목 그 옵션 선물도 다 포함이 되잖아요. 그래서 반도체주가 필라델피아 반도체주가 4% 넘게 빠졌는데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6.8%, 퀄컴 마이너스 5.9%, AMD 마이너스 5.4% 많이 올랐다는 특징이 있고 예. 대표주라는 특징이 있는데 얘들이 워낙 좀 많이 밀렸어요. 근데 그 요인 아닌 것 같고는 설명하기가 좀 어렵고 원래 3, 6, 9, 12월 세 번째 금요일이 이제 그 동시 만기일인데 미국 시장은 희한하게 그 전에 한 번씩 출렁거리더라고요. 당일보다는 전날이나 전전날 한 번씩 출렁거리는 힘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저는 그런 흐름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 이외에도 뭐 빠진 종목들이 많았는데 트립닷컴도 7% 넘게 빠졌고 테슬라, 애플, 아마존 모두 큰 폭으로 빠졌고요. 오른 종목 찾아봤더니 화이자가 4% 넘게 올랐고 금융주가 또 올랐어요. 금융주는 예. 최근에 올라온 게 없으니까 영향을 안 받았다. 알바바일이나 로블록스 같은 종목들도 일단 좀 그 2%, 3%대 하락세를 보였고요. 달러 인덱스가 모처럼 95달러대로 내려왔습니다. 아마 영란은행 그 영국 금리 인상 영향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유가는 1.5%가 상승을 했고 국채금리는 내렸습니다. 자, 필라델피아 비스트 그 반도체 지수가 4.3%가 빠졌는데 5월 달에는 한 4.6% 빠진 날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4% 이상 빠진 게 아주 뭐 드문 일은 아니고 예. 왜 빠졌느냐? 역시 뭐 그 선물 옵션 만기, 그러니까 그 동시 만기가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여야 될 것 같고 특히 요새는 암드라 그러더라고요. AMD를 암드라 그러는데 공모도가 그래서 또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를 해요. 근데 그런 부분도 영향을 준 것 같고 근데 AMD 같은 경우는 내년 연초에 또 신제품 나온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죽었다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큰 폭으로 하락한 것 같은데 여전히 추세가 깨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차트죠. 그래서 제가 그 지지선을 보였는데 여기서 다시 급락한다 그러면은 뭔가 흔들리는 모습인데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저는 추세가 깨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. 좀 봐야죠. 방향성을 아직 못 잡은 영향이고 수급 이슈로 네. 같이 보셨네요. 네,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. 우리 시장 보겠습니다. 어제 그래도 장 막판에 외국인들이 딱 지수를 끌어올리더라고요. 기관이 끌어올렸어요. 기관이 막판에. 올렸습니까? 예. 예. 그거 제가 캡처해서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네. 근데 사는 종목들은 대형주 중에서도 돈이 안 되니까 두 종목만 열심히 사는 모습이 나왔어요.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SK이노베이션 두 종목밖에 안 보였죠 어제. 삼바 같은 경우가 최근에 계속 호재가 나오면서 4월 연속 쌍끌이가 나오고 있고 어제 뭐 제일 두드러졌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SK이노베이션 그리고 FNF도 이틀 연속 쌍끌이가 나오고 있고 두산퓨얼스 이런 종목도 쌍끌이가 나오고 있는데 요새 며칠째 말씀드리고 있지만 동시에 사는 종목을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흐름입니다. 코스닥 쪽에서는 게임주 쪽으로 단기간에 또 많이 빠졌죠.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. 위메이드, 컴투스홀딩스, 펄어비스 이런 종목 쪽으로 좀 기관 외국인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.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틀 연속 쌍끌이 매수가 나오면서 다시 추세 그 복원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. 오늘은 요새 참 시장 어려우니까 다양한 종목들을 들고 오는데 네. KT 한번 들고 와봤어요. 정말 오랜만이네요. 예, KT. 처음이죠. 저는 KT 관심 잘 안 가는 종목인데 예. 어제 흐름을 보는데 매수세가 큰 규모로 한 방에 들어오는 매수 있잖아요. 이건 네. 이제 저희가 큰 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큰 손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눈에 확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좀 달라졌다. 그리고 최근에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고 예. 어제 거래 증가하면서 쌍끌이 매수가 나왔던 종목입니다. 이 회사 이제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면은 우선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선전을 했어요. 특히 이제 5G 가입자가 많이 늘어났고 비용 관리도 잘했고. 근데 KT 하면은 최근에 떠오르는 게 네트워크 장애. 점심시간에 여의도에서도 결제 안 되고 난리 났었잖아요. 방송도 못 할 뻔했습니다. 점심에. 예. 근데 그거 비용이 4분기에 분명히 반영이 되는데 350억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4분기에 비해서는 이익이 15%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. 그리고 요새 이 회사 리포트 나온 거 보면은 계속 나오는 게 그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체질 개선 얘기를 많이 해요. 워낙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지금 잘 나오고 있고 네. 현금 많이 들어왔잖아요.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데
두 가지입니다. B2B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한다고 얘기를 하고 KT에서 직접 드라마 만들어요. 그러니까 컨텐츠 직접 제작하는데 네. 다 갖춰놓고 이제 그 첫 회를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도 기당이 되는 매력이고, 근데 저는 이런 거 다 떠나고 조금 이따 배당 얘기 좀 할 거거든요. 지금 사서 배당 받아도 되는 종목 이렇게 좀 꼽아봤는데 네. KT 지금 배당금이 주당 배당금이 컨센서스는 1,670원이거든요. 그러면 그 5%대인데 일각에서는 1,800원까지 배당을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. 그러면은 배당 어제 종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5.7%거든요. 그리고 내년 실적도 나빠지진 않을 것 같고 적어도 예. 그렇다면은 지금 배당 받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요새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점점 방어적인 종목들 하는데 이거 종목도 방어적인 관점에서는 좀 매력 있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. 최근에 특히나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작년 코스피 시장 배당률이 아마 한 2%, 2.0% 이 정도였는데 예. 확실히 이제 통신주가 배당이 좋네요. 오늘 이따 저희 그 키워드에서 마지막에 예. 저희 배당 수익률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도 제가 정리를 좀 해왔거든요. 예. 그것도 표로 계속 그 표까지 한번 보시죠. 그 표는 캡처해서 보시면서 그중에서 종목을 찾아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일 것 같아요. 예. 수급 대장주 KT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장 볼 텐데요. 4일 만에 이제 코스피가 3,000선을 회복하긴 했는데 아슬아슬하죠. 어제 거래가 뭐 저희 8조 원대 거래로 또 내려앉았고 외국인 또 제가 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드렸었잖아요. 선물을 지금 4흘째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매물대도 보여드렸는데 매물대 상단이 정확히 3,015포인트예요. 근데 그거 돌파할 수 있을까 여기는 의구심이 들고요. 잠깐 캡처 하나만 잠깐 볼게요. 아까 막판에 국내 기관이 좀 그 시장을 바쳤거든요. 저 초록색 선으로 된 게 기관 매매고요. 파란색 선이 이제 외국인 매매인데 막판에 그 기관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이게 지수 게임 이외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? 그런 쪽으로 의구심을 갖는 게 그 사실이고요.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흐름이 굉장히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오른 업종이 없어요. 근데 1% 오른 업종이 의료정밀, 몇 종목, 그 업종에 몇 종목 안 되는 의료정밀, 통신도 몇 종목 안 되죠. 음식료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종목들이고 네. 그나마 의학 쪽이 좀 눈에 띄는 그 쪽이고요. 코스닥에서는 통신 서비스, 운송, 음식료, 담배 여기 속한 종목들 아마 그 정말 그 동전주 매매하신 분 아니면 모를 거예요. 종목들이 메이저들이 매매를 안 하는 업종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참 그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을 산가 이제 첫 번째인 대안을 한번 좀 보고 싶고요. 의료 정밀 쪽에서는 ST 바이오 센서를 사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종목이 최근에 잔잔하게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뭐 좀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종목으로 보여지고 통신 쪽에서는 KT 가 그 수급이 좋은 종목이고 음식료 중에서는 농심하고 삼양식품, 라면주 2개. 농심은 제가 말씀드렸었죠. 네. 그리고 의약은 딱 한 종목밖에 같이 사는 종목이 없어요. 삼바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좁혀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코스닥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? 코스닥은 어제 같은 날 딱 보이는 게 로봇밖에 안 보여요. 로봇만 완전 거래 폭증하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막 난리가 나는데 예. 그래도 이런 종목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종목만 정리를 해드립니다. 참고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로보로봇까지가 이제 관련주들인데 대장주는 일단 그 자율주행 관련돼 있는 유진 로봇이 대장인 것 같고요. 근데 실적들이 다 안 좋아요. 그러니까 그야말로 깜깜이 투자입니다. 그리고 국내에는 로봇 관련해서는 ETF가 없기 때문에 대안 투자도 좀 쉽진 않고 아까 오늘 그 브리핑할 때 얘기했던 BOTG라는 ETF가 글로벌 그 로봇 펀드 중에서는 가장 대중화되어 있는 펀드인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좀 그 얘기를 해볼게요. 원래 배당 투자라는 게 배당을 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배당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게 정석이거든요. 근데 지금 12월 달에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싼 종목들, 그런 종목들이 배당까지 많이 준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지 않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근데 배당 투자 상당히 좀 어려워요. 왜냐하면은 전제가 내가 배당 받고 나서 주가가 훅 빠지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잖아요. 예. 그거 분석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럼 다른 힌트로 좀 보조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수급 지표를 좀 보면 될 것 같고요. 예.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도 고려를 해볼 만한데 제가 이제 표가 나오고 있죠. 현대중공업 지주 같은 경우가 6.9% 그 어제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그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고 있고 증권주들 뭐 또 카드사, 은행주들
그다음에 통신주 이런 쪽에 해당이 됩니다. 표 한번 캡처해서 보시고요. 다만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를 판단할 수 있느냐, 수급이 들어와야지 일단 좀 들어가잖아요. 근데 네. 제가 KT를 말씀드린 이유도 이 종목이 다 조건을 갖춰줬는데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 정도면 눈여겨봐도 된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렸고, 요 종목 이런 종목들 쭉 보시다가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 있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참고로 예상 배당금 이런 게 포탈에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. 예. 컨센서스 있는 종목들이 가능하니까요.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KT를 굉장히 크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. 예. 기억하겠습니다. 예.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